매직 패스를 누가 사가지고 그걸 타는데 박탈감을 느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냈으니까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무능력해서 미안해 라는 식으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 돈에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도덕적 부담감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사랑, 가치, 존경,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고 결국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대로가 되면. 이게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읽은 척 책방, 새롭게 리바이벌되는 뉴 읽은 척 책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읽은 척 책방이 조금 빠르게 많이 읽은 척 할 수 있게 한 7, 8분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잘랐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읽을 수 있게,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그렇죠? 아는 척 조금 했더니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알아 막 그러면 금방 그 미천이 들통나니까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아는 척 할 수 있게 좀 더 길게 다뤄볼까 합니다. 약간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이 책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뉴 읽은 척 책방으로 처음에 선정한 책은요,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죠. 논란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논란쯤 되나? 그 놀이공원에서 매직 패스를 아마 그 어린이날 맞아서 일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매직 패스를 누가 사가지고 그걸 타는데 박탈감을 느꼈다 이거죠. 자기랑 아이랑 같이 있는데 아이가 저 사람들은 왜 새치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냈으니까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가 무능력해서 미안해 라는 식으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통령님, 서민들이 박탈감 느끼게 하는 이런 매직 패스 같은 시스템을 없애주세요.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누리꾼들이 이게 맞아?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논란이 된 거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비행기 비즈니스석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게 매직 패스가 없어지면 대기줄이 더 길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기업의 자유고 소비자의 선택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반론으로는 놀이공원은 가족 공간인데 아이들한테 불평등 같은 것들을 벌써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어떤 줄서기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공간인데 그런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 아이들 동심을 깨트리는 이야기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게 맞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는 불공정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인 거죠. 그런데 매직 패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패스트 패스, 패스트 트랙, 뭐 여러 가지 기업마다, 그러니까 그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기업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들이 예전부터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진짜 심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몇 번 갔습니다. 그래도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리고 상하이는 못 간 것 같아요. 홍콩도 갔고 파리를 갔나? 하여튼 여러 군데 갔었는데 미국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입장권 자체가 1일짜리 2일짜리. 그리고 미국에 가면 또 디즈니 월드를 가면요, 디즈니랜드가 4개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는 거, 그다음에 영화만 모아놓은 거 하는 식으로 한 4군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군데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그 한 군데도 사실 하루에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게, 어트랙션을 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기 있는 거 한 3시간 기다려요. 진짜로 3시간 기다려요. 와, 미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패스트 트랙이 있는 거죠. 요거를 사면은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어. 와, 그때 기분은요, 샀거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관광객이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하는데 그 돈이요, 입장권만큼 들어요. 가령 그게 입장권은 날짜, 뭐 시간,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들 많아서 방학일 때는 정말 비싸지고요. 그나마 이제 관광객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애들 방학 없고 그럴 때는 좀 싸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 기억에는 입장권이 만약 15만 원이었다. 그 자유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15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는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2배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할 때는 진짜 값어치란다. 왜냐하면 정말 쫙 서 있는데요. 거기를 옆을 쫙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우와, 이건 뭐
느낌이 되게 나는 대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 나는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그 지나가면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느껴지고 하는데 되게 그랬습니다. 네. 좋은 기분이기도 하고 약간 야 이래도 되나? 너무 미안하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근데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에선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점점점 지금은 한국도 많이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요즘은 어떤가 보니까 요즘도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을 너무 대놓고 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가령 하루 정도 패스트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통용되는 거 아니고 인기 있는 거는 좀 다르게 별도의 돈을 내야 돼 하는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세분화돼 가지고 알고 보면 돈을 더 쓰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도쿄 디즈니랜드는 어트랙션별로 하나씩 그런 것들을 구매해야 되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내가 패스 할게, 저것도 할게 라고 해서 미리 계획을 세가지고 돈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2배 정도? 그러니까 원래 입장권만큼 더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진짜로 내가 시간도 없고 그리고 관광객이어서 사실은 이거를 다 기다려서 이걸 타게 되면 이틀 걸리는데 그거를 패스트패스로 하루로 줄여서 하면은 결국 이게 괜찮은 거 아닌가? 왜냐면 하루 시간이 남으면 그걸 또 다른데 관광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이 있죠. 쫙 줄 서 있는데 다다닥 걸어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거든요. 쫙 지나가는데 느꼈던 그 으스대는 감정, 뭔가 꺼드럭거리는 그런 감정이 올라와요. 진짜로 거길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인가,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이럴 때 적절하게 보면은 그래도 나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인데요. 예전에 사실은 읽은 책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다루기도 했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이런 이야기가 더더욱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 하면 여러분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버드 교수님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도요, 하버드 강의, 저스티스란 강의가 굉장히 유명한 강의거든요. 그 강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책인데 이 강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하버드 강의입니다. 그래서 마켓 앤 모럴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얘기예요.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시장화되고 가격이 매겨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때가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시간이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2012년이 초판 일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은 훨씬 넘었고요. 20년 안 됐고 하여튼 그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때 기준으로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가격이요 6,25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인 여성한테 대리모 좀 해줘 라고 해서 대신 아기를 낳아줘 라고 하면 6,250달러 정도만 내면은 됐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되죠. 되게 큰 돈이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아준다라는 게 그게 1,000만 원이면 된다라는 거니까 와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깜빵이죠. 교도소에서 좀 좋은 방,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1등실 2등실처럼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좋은 방에 있으려면 1박에 82달러 정도 내면은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호텔에 간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 갔는데 1박에 82달러면 되게 비싸긴 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 범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그랬을 때 정당하게 돈 내고 말하자면 한국의 재벌 총수가 깜방에 갔다. 근데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실제로 난리가 난 예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여기는 아니야. 그냥 재벌 총수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 단 1박에 82달러를 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조금 넘는데 그거를 사실은 1박이면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매일매일해서 1년을 댄다라고 하면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교도소에서도 아주 호화롭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미국이나 영국 대학은요. 기부금 입학 제도가 분명히 있다. 그게 얼마인지 가격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기부금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렇게 보니까 주위에서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걸 생각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노화? 누구나 죽고 누구나 늙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보면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영노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실제로 돈으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진짜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 어떤 영화 타임인가? 그 영화 이름이 타임인가요? 하여튼 영화를 보면 다른 거는 누가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데 시간만큼은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서로를 거래하고 그 물건 값도 시간으로 치르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그런 그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간을 훔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야 10만 원 줄 테니까 1시간만 팔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나온 예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놀이공원에서 패스트 패스를 사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나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을 해도요. 일반 배송과 특급 배송 있잖아요. 특급 배송을 해서 돈을 더 내면은 좀 더 빨리 가요. 그런 게 시간을 사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UAM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한국에 도입이 될 건데 UAM이 도입됐을 때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15분이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탈 거냐? 그 돈을 내는 사람이 타겠죠. 그럼 나는 야 그래 공항 가야 돼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기차 타고 아니면 공항버스 타고 어떻게 가서 해가지고 몇 시간 걸리니까 1시간 전에 가야지 뭐 3시간 전에 가고 뭐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비즈니스맨들은 그럼 가방 하나 들고 딱 15분 만에 날아가니까 그거 저희가 예약해가지고 딱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좀 이따가 그 공항 가야 되니까 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거 타봤거든요. 그게 렉서스 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다인승 차선인 거예요. 그래서 2인 이상이 타야지 이 차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 타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은 일반 차선이라서 막혀요. 근데 이쪽 차선은 한국처럼 선 하나가 아니라 아예 담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여기서 살짝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 레인에서 게이트에서 돈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다인승 차선이기 때문에 적죠. 이쪽으로 가면 한 50분 걸리는데 이쪽으로 하면 20분이면 가요. 그런 걸 타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인승 차선이요. 꼭 다인승이 아니라 혼자여도 돈을 내면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퇴근할 때 이쪽으로 가면 50분인데 돈을 내면은 20분이면 갑니다. 우와. 타보니까 또 쫙 막혀있는데 슉 가니까 기분이 또 이게 좀 꺼드럭대는 기분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저희는 돈을 내고 탄 거 아니라 다인승이라 탄 건데요. 이게 렉서스 레인이라는 게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한때는 렉서스가 되게 고급차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렉서스 정도를 타는 사람 그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타는 차선이다 해서 렉서스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인승 차선인데 돈을 따로 지불하면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게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다. 그럼 출퇴근해서 30분씩 벌었다. 1시간을 내가 버는 거예요. 시간을. 우와 엄청나죠.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마이클 샌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 하나는 공정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시간의 사용 면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이게 괜찮은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라는 걸 얘기를 해요. 부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 받아먹고 막 그런 것들 말고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가치가 본연의 의미를 잃고서 타락하게 되는 게 부패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줄을 서는 노력, 내가 이 줄을 서가지고 뭐를 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열심, 노력, 과정 이런 의미들이요 싹 부패해버리는 거죠. 합법적인 세치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과 과정들의 가치를 잃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의 주장은 아주 선명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원하게 되면 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정성이나 윤리, 가치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를 잃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게 그런 거예요. 그 아이한테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용돈을 올려주마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공부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이퀄 용돈 업그레이드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치환되게 된다라는 거죠. 공부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적에 나오면 돈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핵폐기물장을 처리하자라는 이 책에 나온 사례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이 지역에 설치하자라는 그런 스위스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공동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을 때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처리장을 설치하자라고 투표를 했을 때는 50% 정도의 주민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25% 정도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돈이 아니라 이때는 말하자면 공공성. 그래 뭐
어딘가 설치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희생하자라는 어떤 공공성으로 움직이는 게 더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 경제학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그 유치원 실험이라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오면은 거기서 이제 태워가기도 하고, 그런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서 그러면 이제 뭐 3시까지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부모들이 좀 늦을 때가 있어요. 3시 10분, 30분 이렇게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유치원이 아니고, 이거는 행동경제학 실험이니까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벌금을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늦으면 얼마 하는 식으로 벌금을 책정했죠. 그랬더니 늦는 사람이 싹 없어졌다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늦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벌금 없이 늦을 때는 선생님한테 미안한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뭐 부모들이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벌금이 들어가니까 돈 내고 말지 뭐, 이게 약간 서비스처럼 된 거예요. 그 돈을 내고 얘를 좀 더 연장해서 보호해준다라는 서비스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돈 내고 살 수 있는 서비스 아닌가, 이런 개념 때문에 얘가 더 늦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돈에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도덕적 부담감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사랑, 가치, 존경,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되고 결국 소멸되게 될 것이다. 이대로가 되면. 이게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들을 또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마이클 샌델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미국 프로야구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프로야구 광고에서 이게 너무 다 광고가 붙어버리니까 야구 자체가 반감되고 재미가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괜찮은가? 그러니까 담벼락에 붙은 광고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이런 데서 뭐 그 광고 나오고, 그리고 막 말할 때 PPL처럼 뭐 해설하고 그럴 때 얘기하고 그런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담벼락은 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괜찮아요? 그거는 마이클 샌델이 어려서부터 그걸 익숙하게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게 치자면 담벼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저기까지는 보고 자랐어. 그런데 점점 크면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점점 상업화되니까 그게 싫어 라는 개념으로 여기까지는 괜찮고 저기까지는 안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말하자면 적절한 선을 정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구 얘기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는 돈으로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가.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함과 그리고 나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AI를 사용해서 내 업무를 조금 더 활용성 높게 만들고 사용성 높게 만들고 생산성 높게 만드는 거, 결국 AI에 내가 돈이 들어가지만 내 업무가 생산성 높게 되는 거. 근데 누구는 그 AI를 그만큼 쓸 돈이 없어서 생산성이 그만큼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것일까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마이클 샌델처럼 기본적으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든지 돈으로 된다,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된다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은 척 책방의 새로운 리뉴얼에서 제가 이 책을 제일 처음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런 점이 되게 재밌는 점인 거죠. 책이란 거는 이렇구나 하고 아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책이 시발점이 돼서 발음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시발점, 시작하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재밌는 토론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서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사례들이나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토론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독서 토론에서 꼭 독서까지 안 가고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만 해도 토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테마로 해서 토론이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면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추천을 드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아마 사랑이야, 그러면 아니야 하는 식으로 또 거기서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재밌는 그런 토론이 여기서도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시안의 뉴 읽은 척 책방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책 하나를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건 아니고 컴팩트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좀 깊숙하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 책 하나를 좀 구석구석 살펴보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야기해보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